오인트부 운영하시고 오인트 랩을 운영하고 계신 오인트 회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크레스트 게코 브리더로서 활동하고 있는, 또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오인트 랩타일의 오인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여러 곳에서 크레스트 게코를 중심으로, 또는 볼파이톤, 레오파드 게코를 중심으로 정말 파충류 문화가 매우 크게 확산되고 있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사진에만 해도 크레스트 게코 브리더로서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저도 저기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언어도 다른 언어로 한 가지 공통사라는 주제 하나만으로 저렇게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그런 문화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맨 처음부터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맞히시는 분께는 제가 선물을 드리려고 선물도 갖고 왔어요. 어려울 수도 있고 굉장히 쉬울 수도 있어요. 지금 보시는 저 크레스트 게코의 모프를 아시는 분은 바로 손 들어서 릴리 화이트. 릴리 화이트. 릴리 화이트. 선물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릴리 화이트는 아닙니다. 근데 시간을 좀 줄이고자 일단은 선물을 드리고, 저 게코는 사실은 무슨 모프라고 정의하기 어려워요. 저 개체는 야생에서 잡혀서 지금 동물원에 전시되어 있는 개체를 제가 사진 찍은 거였는데, 뭐 팬텀이다, 트이칼이다, 릴리 화이트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근데 우선은 선물을 가장 먼저 손드셨기 때문에 드렸고, 지금 이 개체를 잘 기억해 주십시오. 조금 있다가 보여드릴 개체는 이 한 종이 얼만큼 다양하게 표현되고 그게 우리의 인간에 의해서 발전이 함께 되어 왔는지를 좀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이걸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이 크레스트 게코의 그 경이로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되게 어렵고 거창한 단어를 잘 표현하려면 제 얘기를 들려드리는 게 가장 옳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장 와닿을 것 같고, 또 여기 있는 학생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한 종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경이로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한국 민물고기 보존협회라는 협회에 가입해서 지금 고인이 되신 고 최기철 박사님의 애제자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생물학자가 꿈이었고 어려학자가 꿈이었고, 저는 이때부터 생물 박사가 되겠다고 다짐을 했죠. 그렇게 꿈을 꾸다가 진짜 세계적인 생물학자가 되기 위해서 부모님을 엄청 졸랐고, 다행히 그때 부모님이 저를 유학을 보내실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저는 미국으로 떠나갑니다. 미국 도착해서 생물책을 딱 봤는데 뭐라고 설명을 못 하겠더라고요. 단어를 모르니까, 영어를 못 하니까. 그래서 영어를 못 한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성적이 낮고 선생님한테 눈에 띄지 못했고 해서 꿈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표현할 수 있었던 거는 그림을 그려갖고 나의 의사를 표현하는 걸 자주 했었는데, 뭐 배고파서 햄버거 먹고 싶다 그러면 햄버거를 그리고, 버스 타고 어딜 가고 싶다 그러면 버스를 그리고, 근데 그런 그림을 잘 그리는 거가 소문이 나서 미술 선생님한테 발탁이 되고 제 재능을 키워주셔서 되게 조그만 동네였는데 조그만 동네에서 또 스타가 돼갖고 뭐 조선일보에도 나오고, 그러면서 좋은 대학을 가고 거기서 수석으로 졸업하고 제가 꿈꾸던 디자이너와 함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되게 승승장구하고 살 줄 알았어요. 그냥 탄탄대로인 줄 알았어요. 저렇게만 제 꿈을 실행해 나가면.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서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제가 상상하던 그런 디자이너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는 없겠더라고요. 안 되겠다, 내가 회사를 차리자 해서 30살 때부터 저는 회사를 차려서 40살 때까지 아주 크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디자인만 잘하면, 실력만 좋으면 돈을 되게 잘 벌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랑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좀 일찍이 고생도 많이 하고 그 고생이 지금은 저의 밑거름이 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코로나 이전부터 많이 힘들기 시작해서 코로나 때는 아예 직격탄을 맞았고, 정말 회사가 어려워져서 저는 부도 위기에 놓였었고, 저는 그때 공황장애로 대인기피증도 생기고, 저처럼 완전 저는 극 E에다가 B형이거든요. 사람들 만나는 거 엄청 좋아하고 낯선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거 더 좋아하고 이렇게 앞에 서는 거 좋아하고 드러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대인기피증에도 생기고 공황장애라는 것도 알고 심장병도 같이 앓게 돼서 엄청 고생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유튜브로
뭐 정부르님이나 다흥님이나 뭐 여기 있는 준호준호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됐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어렸을 때 나도 저런 사람이 되는 게 꿈이었는데 라고 꿈을 꾸다가 소박하지만 다시 한번 키워볼까 하면서 생물을 접하게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제가 성남에 있는 정부르님 샵에 가서 크레스트 게코를 첫 입양하게 됩니다. 그 크레스트 게코가 그려진 그림이 바로 이 안에 있어요. 저의 첫 크레스트 게코가 이 안에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 뒤에 보시는 랩티스트님께서 그려주신 거고요. 저의 첫 크레스트 게코는 그렇게 2019년에 입양해 와서 제가 그 아이를 관찰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키우는 동안 제 공황장애가 점점 나아지는 걸 느꼈어요. 제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저한테는 탈출구 같은 곳이었어요. 얘랑 함께하는 시간들이.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였냐면 되게 별거 아니고 그냥 스토리로 하나 끝낼 수 있는 이 이야기가 누군가한테는 저라는 삶을 살게 해줬고 다시 태어나게 해줬고 누군가한테는 꿈이 되고 이 개체를 통해서 사람과 연결이 되고 말을 할 수 있게 되고 모이게 되고 커뮤니티가 되고 이게 결국 문화가 된다는 거를 오늘 꼭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다녀왔던 뉴칼레도니아 이 섬만으로도 굉장히 어메이징한 섬인데 저 작은 섬에만 존재하는 동식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자체도 굉장히 어메이징한 일이고 그 안에서 한 종이 저렇게 다양한 색상과 다양한 패턴을 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종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인간을 포함해서 생물 중에 몇 종이 안 된다고 알고 있어요. 기린이 다른 기린이랑 메이팅을 한다고 다르게 생긴 기린이 태어나지는 않거든요. 코뿔소도 마찬가지고 뭐 잠자리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종의 하나가 크레스트 게코라는 겁니다. 그래서 멸종 위기종까지 갔다가 인간의 손에 의해서 다시 복원이 되고 인간의 손에 의해서 되게 다양한 색상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종이 전 크레스트 게코의 큰 매력이라고 생각했고 우리한테 가져다 줄 수 있는 정말 큰 기쁨이자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잠깐 뉴칼레도니아의 자연 환경을 조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섬이고 고요하고 카낙이라는 민족들 하에서 지배가 되는데 정부는 프랑스 정부가 통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저렇게 리조트, 아주 초고급 리조트로 이루어져 있고 그 리조트 외에는 출입이 불가하는 숲으로 꽉 차 있습니다. 정글이죠. 족장님한테 가서 허락을 받아야지만 정글 숲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정글 안에는 굉장히 빽빽해서 저기부터 찾기 시작했어요. 크레스트 게코를. 근데 결국에 원주민들한테 묻고 물어서 이들의 서식지를 찾은 게 저는 이런 반얀트리에서 수십 마리는 발견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단 한 마리도 못 찾았고 해변에서 50m 이내의 숲에서만 크레가 대부분 발견됐다. 거기서 산다더라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또 다르게 직접 가서 깨달은 거는 태양은 굉장히 세고 온도는 높은데 습도는 높지만 그렇게 끈적하고 불쾌하다고 안 느껴졌어요. 한마디로 계속 잔잔한 바람이 바다에서 불어오니까 통풍이 정말 중요하구나를 느꼈습니다. 우리가 분무를 하루에 몇 번 해야 돼요? 질문을 많이 받곤 하는데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주는 것도 중요하고 그 중간 시간은 굉장히 건조할 수 있을 만큼 통풍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정보를 좀 오늘 드리고 싶었어요. 거기 있는 7박 8일 동안 1시간마다 온도, 조도, 풍향, 습도를 다 쟀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식물군이 존재했고 뉴칼레도니아에서만 사는 아로카리나라는 식물을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양치 식물들이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많이 듣는 질문 중에는 얘네 과일만 먹는 애들 아니에요? 곤충만 먹는 애들 아니에요? 꽃도 먹는다는데 사실이에요? 다 사실입니다. 제가 느꼈던 거는 곤충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했고 곤충을 많이 잡아먹을 수 있다는 것과 여기도 겨울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을, 겨울에는 땅에 떨어진 썩은 과일을 주로 먹을 것, 꽃의 종류도 굉장히 많아서 꽃을 먹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곤충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사는 사마귀, 똑같이 생긴 사마귀도 있고 하늘소, 그리고 벼메뚜기랑 굉장히 비슷한 소형 메뚜기도 존재했고 각종 나비랑 대형 여치부터 우리나라에 사는 태극잠자리나 된장잠자리나 같은 잠자리류도 굉장히 많은 걸 알게 됐습니다. 참고로 제가 갔을 때 시기는 이곳 가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고 변화가 많은 그리고 어디에서든 볼 수 없는 특별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크레스트 게코인데 우리는 어느샌가 10마리, 50마리, 100마리, 1000마리 키우면서 그 한 마리한테 받았던 그 감동을 우리는 잊고 사는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저는 오늘 크레스트 게코를 키우신다면은 지금 우리 인간으로 인해서 아까
정말 볼품없이 보였던 야생종과는 다르게 핑크색이 나이, 빨간색이 나이, 검은색, 블랙 앤 화이트, 너무 멋있는 호랑이 패턴까지 다양성을 가지게 표현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과 공존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생물군 중에 하나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고, 오늘 집에 가서 우리의 첫 크레, 아니면 가장 아끼는 크레, 또는 가장 아끼는 생물을 10분에서 1시간, 1시간에서 4시간, 4시간에서 하루 종일 관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관찰하는 그 시간이 얼만큼 소중하고 얼만큼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진짜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무엇을 전달해 주고 갈지가 저는 가장 큰 고민이에요. 용품들 정말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신호예요. 법안도 생기고 있습니다. 저는 되게 기뻐요. 비바리움, 여기 아래층에 있는 아트 작가님들 작품, 이런 문화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고, 이 문화들로 인해서 문화를 교류하는 나라들 간의 교류도 생기고 있습니다. 수출 수입도 할 수 있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진짜 그 문화를 알고 즐기실 줄 아는 분들이 오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너무 뜻깊은 자리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문화를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무엇을 전달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하고, 그 경이로움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